101페이지 1-1번 문제. 다음 그림은 사각기둥과 전개도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빗금을 쳐서 확인이 되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네모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금 친 부분에 가로 5cm, 세로 4cm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곳, 여기도 4cm 되겠죠. 여기 4cm니까 마주하고 있는 곳 4cm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5cm와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4와 5와 4와 5 두 개, 4 두 개가 되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18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세로의 길이는 3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넓이, 2번 넓이 서로 같죠?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번의 넓이, 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넓이는 5 곱하기 4를 해서 20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의 넓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8 곱하기 세로 3이 되어서 54 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이제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해서 구해보면 1번 20, 2번 20, 3번 54가 되어서 더하면 40, 더하면 94가 되죠. 그래서 건널비 정답은 9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먼저 1번 밑넓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 세로 3이니까 밑넓이는 2 곱하기 3이 되어서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옆넓이는 옆면을 모두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5cm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는 면이 4개로 나누어지는데 2가 2번 있고 3이 2번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을 2번 더하면 6이 되고 2를 2번 더하면 4가 되어서 가로의 길이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넓이는 가로 10 곱하기 세로 5가 되어서 5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널비는 밑넓이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밑면과 위에 있는 면이 똑같으니까 곱하기 1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옆넓이를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50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 플러스 50이 되어서 정답은 6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 그림은 삼각기둥과 전개도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건널비를 구하시오. 먼저 옆면의 세로의 길이는 6cm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보았을 때 이렇게 빗금친 부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직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빗변이 먼저 찾아지죠. 직각에서 마주보는 변이 빗변이 되고 이 길이는 5cm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빗변이 아닌 나머지 두 변에 해당하는 길이를 하나씩 써주면 되겠습니다. 4cm와 3cm. 그러면 마주보는 곳도 4cm가 되고 오른쪽에 마주보는 곳은 3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어서 12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널비를 구할 때는 1번 넓이 구하고 2번 넓이 구하고 그리고 3번 넓이를 구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1번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3 곱하기 높이 4를 하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약분을 하면 2는 2, 2는 4가 되어서 곱하면 6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러면 2번도 같이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직사각형인데 가로의 길이 12 곱하기 세로의 길이 6이 되어서 곱해주면 7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플러스 6 플러스 72가 되어서 6과 6을 더하면 12가 되고 12와 72를 더하면 정답은 8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밑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은 직각삼각형이죠. 밑변 5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1은이 1, 6, 12 곱해주면 3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옆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변을 모두 더해주면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과 12를 더하면 25가 되고 25와 5를 더하니까 가로의 길이 30이 되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 세로 8을 해주면 옆넓이는 24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넓이는 밑넓이를 2번 더해주고 옆넓이 더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60이 되고 더해주면 정답은 3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3-1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건널비를 구하시오.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렇게 옆면을 그려주고 위에 면, 아랫면 합동으로 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면의 세로는 6cm가 되고 밑면 원의 반지름이 2cm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원의 둘레가 옆면의 가로가 되죠. 원의 둘레는 2파이r이 되는데 반지름이 2가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가 되어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4파이가 되겠습니다. 밑면의 원의 둘레도 4파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도 4파이가 되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번의 넓이, 2번의 넓이, 1번과 2번은 넓이가 서로 같죠. 그리고 3번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서 건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 2의 제곱이 되어서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도 4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4파이 곱하기 6이 되어서 24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건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파이 플러스 4파이 플러스 24파이가 되죠. 그러면 8파이가 되고 정답은 32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건넓이를 구하시오. 원기둥의 전개도는 옆면을 직사각형으로 그려준 다음에 밑면 원을 합동으로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옆면의 세로가 12cm가 되고 밑면 원의 반지름이 4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의 둘레는 2파이 r에서 2 곱하기 4 곱하기 파이가 되니까 8파이가 되는데 이 8파이는 원의 둘레이기도 하면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구해 놓은 다음에 건넓이 1번과 2번과 3번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서 건넓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그런데 반지름이 4니까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 되어서 16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도 16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어서 8파이 곱하기 11을 하니까 96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번과 2번과 3번을 모두 더해서 건넓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파이 플러스 16파이 플러스 96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 16 더하면 32파이가 되고
32파이와 96파이를 더하면 정답은 12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4-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을 반으로 자른 입체 도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위에 반원이 있죠. 1번. 그리고 아래에 반원이 있죠. 2번. 1번과 2번은 서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3번을 보면 직사각형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4번을 보면 또 다른 옆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더해서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넓이는 1번과 2번을 밑넓이라고 하죠. 원의 넓이를 구해서 그 중에 절반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3cm니까 먼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어서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9파이가 되죠. 자, 이것은 원의 넓이가 되는데 반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니까 9파이의 절반이 되어서 밑넓이는 2분의 9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옆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넓이는 3번과 4번을 구해서 더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3번은 직사각형인데 가로는 6cm 그리고 세로도 6cm라서 6 곱하기 6을 하면 36제곱cm가 하나가 있죠. 이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 세로는 똑같이 6cm가 됩니다. 그런데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가로의 길이는 이만큼이 가로의 옆면의 4번의 가로의 길이죠. 이 길이는 1번에서 원의 둘레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의 둘레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되는데 반지름이 3이니까 6파이가 되겠죠. 6파이가 1번에서 예를 들어서 원기둥이 반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원의 둘레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반으로 잘렸기 때문에 원의 둘레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죠. 그래서 6파이의 절반 3파이가 반원의 둘레가 되겠습니다. 그 반원의 둘레가 4번의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파이 곱하기 6을 해주면 4번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1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넓이는 3번과 4번을 더해 주어야 하니까 18파이 플러스 3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건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넓이는 1번 위에 있는 밑면 반원의 넓이 2분의 9파이죠. 2분의 9파이 그리고 2번도 똑같은 반원의 넓이 2분의 9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을 합한 것 18파이 플러스 36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1번, 2번, 3번, 4번을 더해주면 오른쪽 그림의 원기둥을 반으로 자른 입체 도형의 건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분의 9파이와 2분의 9파이를 더하면 9파이가 되고 9파이와 18파이를 더하면 27파이가 되죠. 그래서 건넓이 정답은 27파이 플러스 3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을 반으로 자른 입체 도형의 건넓이를 구하시오. 윗면과 아랫면 1번, 2번의 넓이 그리고 바닥에 있는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위에 있는 옆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서 건넓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반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는데 지름이 8cm면 반지름은 4c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이 되어서 16파이가 되죠. 이것은 원의 넓이가 되고 그러면 반원의 넓이는 16파이의 절반인 8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도 똑같이 8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바닥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8 곱하기 세로 10이 되어서 80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옆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가로의 길이는 이 반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반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면 원의 둘레를 먼저 구해서 반을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원의 둘레는 2πr인데 반지름이 4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파이가 되어서 8파이가 되죠. 이 8파이는 원의 둘레죠. 그러면 반원의 둘레는 4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반원의 둘레의 4파이가 옆면에서의 가로의 길이가 되죠. 그러면 가로 4파이 곱하기 세로 10을 하면 40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다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끼리 더하면 8파이, 8파이, 16파이 되죠. 16파이, 40파이 더하면 56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80 제곱센티미터가 건널비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5-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밑넓이는 밑면의 도형이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5 더하기 아랫변 10 곱하기 높이, 사다리꼴의 높이 4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약분을 해주면 2는 2, 2는 4, 15 곱하기 2를 해주면 밑면의 넓이는 3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기둥의 높이는 9cm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9가 되어서 정답은 270이 되고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밑넓이는 밑면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밑변 3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1은 2, 2는 4가 되고 3 곱하기 2를 해서 밑넓이는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기둥의 높이는 5cm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죠. 그래서 6과 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5를 해주면 정답은 30이 되고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준 다음에 속에 비어있는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큰 원기둥의 밑면 원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은 2와 3을 더해서 5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높이 6을 해서 큰 원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원기둥의 밑면인 원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의 반지름이 2cm가 되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을 해준 다음에 높이 6을 곱해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25파이 곱하기 6 마이너스 4파이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25 곱하기 6을 하면 6, 5, 30, 6이 12가 되어서 150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6을 하면 24파이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50파이 마이너스 24파이를 해주면 126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큰 원기둥의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면 원의 넓이를 구해보면 큰 원의 반지름은 6cm가 되죠. 3과 3을 더해서 6cm가 됩니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되죠. 거기에 곱하기 높이 8을 하면 큰 원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6파이 곱하기 8이 되어서 정답은 86, 48, 83, 24가 되어서 280파이가 되고 부피니까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은 원기둥의 부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밑면인 원의 넓이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원의 반지름은 3cm가 되죠. 그러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높이 8을 해주면 작은 원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파이 곱하기 8이 되어서 정답은 72파이가 되고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의 부피는 큰 원기둥의 부피 288파이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 72파이를 빼면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16파이,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1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1번,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 위에 있는 면 1번,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면 2번, 그리고 옆에 있는 면 3번을 구해서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직각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6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약분해주면 2른이 248이 되고 곱해주면 2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2번도 1번과 같으니까 2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옆면을 구할 때에는 가로의 길이는 6과 8과 10을 더한 것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죠. 그리고 높이 8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과 8을 더하면 14가 되고 14와 10을 더하면 24가 되죠. 그래서 24 곱하기 8을 해주면 84, 32가 되고 8이 16이 되어서 19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둥의 건널비는 1번과 2번과 3번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24 플러스 24 플러스 192가 되겠습니다. 24와 24를 더하면 48이 되고 48과 192를 더해주면 정답은 24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기둥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면 1번, 아래에 있는 면 2번, 옆에 있는 면 3번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면을 보면 사다리꼴이 되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 1번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면 4와 아래에 있는 면 10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사다리꼴의 높이 4 해주고 2분의 1을 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2른이 2는 4가 되고 2 곱하기 괄호 안의 수를 더해주면 14가 되어서 2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번도 역시나 2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옆면은 먼저 가로의 길이는 4와 5와 5 그리고 10을 다 더해주면 가로가 되죠. 거기에 곱하기 5를 해서 옆면의 넓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의 숫자들을 다 더해주면 24가 되죠. 그래서 24 곱하기 5를 해주면 옆면의 넓이는 5, 4, 20, 5, 20이 되어서 12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1번과 2번과 3번을 모두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8 플러스 28 플러스 120을 해서 건널비 구할 수 있겠습니다. 28과 28을 더하면 56이 되고
56과 120을 더하면 정답은 17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1번, 먼저 밑면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밑변 8 곱하기 높이 3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밑면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2, 2, 4, 8이 되고 곱해주면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밑면의 넓이 12에다가 높이 10을 곱해서 부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이 되고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피를 구할 때에는 앞쪽에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면을 위에 있는 면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면의 모양은 사다리꼴이니까 먼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면 3 더하기 아래에 있는 면 8을 해준 다음에 높이 6을 곱해서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밑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2, 2, 2, 3은 6이 되고 3과 3 더하기 8은 11이 되니까 3 곱하기 11을 해주면 밑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33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피를 구할 때는 밑넓이 3 곱하기 각 기둥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각 기둥의 높이는 이쪽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엎드려서 기울인 다음에 밑면을 사다리꼴로 두고 높이를 3cm로 두고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3을 곱해주면 각 기둥의 부피는 99 세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먼저 위에 있는 면 중에서 뚫리지 않은 부분 1번 넓이를 구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면 중에서도 뚫리지 않은 부분의 면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옆면의 넓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는 옆면의 넓이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을 하면 큰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cm니까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36파이 마이너스 9파이가 되어서 1번의 넓이는 27파이가 되겠습니다. 2번도 1번과 똑같은 넓이기 때문에 27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옆면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가로의 길이는 큰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자, 큰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죠. 자, 가로를 구한 다음에 옆면의 세로 9를 곱해서 3번의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파이 곱하기 9가 되어서 108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속에 있는 옆면의 넓이,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에서 반지름의 길이 3cm가 되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3이 작은 원의 둘레가 안쪽에 있는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죠. 여기에 곱하기 세로 9를 해주면 4번 옆면의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6파이 곱하기 9를 해주면 5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다 구했을 때 모두 다 더해서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의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파이 플러스 27파이 플러스 108파이 플러스 54파이가 되겠습니다. 27파이, 27파이 더해주면 54파이가 되고 100파이와 54파이를 더해주면 162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파이와 162파이를 더해주면 정답은 21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먼저 위에 있는 면 중에서 뚫리지 않은 부분의 넓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면 중에서 뚫리지 않은 부분의 넓이,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옆면의 넓이, 마지막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옆면의 넓이, 1번, 2번, 4번, 3번, 4번을 구해서 더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위에 있는 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먼저 큰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큰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아래의 제곱인데 지름이 12cm이면 반지름의 길이는 6c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안쪽에 뚫려 있는 작은 원의 넓이 구해주기 위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봐야 하는데 작은 원은 지름이 8cm니까 반지름은 4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6파이 마이너스 16파이가 되어서 2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도 1번과 같은 도형이니까 20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바깥쪽에 있는 옆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가로의 길이는 큰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습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데 2파이 곱하기 반지름 6을 곱해서 원의 둘레 구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높이 10을 해주면 옆면의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파이 곱하기 10이 되어서 120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쪽에 있는 옆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그 가로의 길이는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되니까 2파이 곱하기 4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원의 둘레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고 곱하기 세로 10을 곱해주면 안쪽에 있는 옆면의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파이 곱하기 10이 되어서 8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다 구했을 때 모두 다 더해서 입체도형의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파이 플러스 20파이 플러스 120파이 플러스 80파이가 되겠습니다. 20파이와 20파이를 더해주면 40파이가 되고 120파이와 80파이를 더해주면 200파이가 되죠. 마지막으로 40파이와 200파이를 더해주면 정답은 24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먼저 위에 있는 면의 넓이,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면의 넓이, 세 번째 옆에 있는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밑면의 모양이 부채꼴인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원의 둘레를 구하게 됩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되는데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되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3을 해서 6파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6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을 해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120 곱하기 1, 120 곱하기 3, 3 곱하기 1, 3 곱하기 2가 되어서 2파이가 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위에 있는 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이 3cm니까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을 해주면 원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360분의 120을 해서 부채꼴의 넓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분을 해주면 120 곱하기 1, 120 곱하기 3, 3의 제곱은 9가 되죠. 또 약분하면 3 곱하기 1, 3 곱하기 3이 되어서 1번의 넓이는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도 3파이가 되겠죠. 다음 3번 옆면을 구하는 방법.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3과 3을 더하고 그런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2파이를 더하면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나오죠. 여기에 높이 5를 곱해주면 옆면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 플러스 2파이에 5를 곱한 값이 되어서 30 플러스 1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1번과 2번과 3번을 다 더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3파이 플러스 2번도 3파이 그리고 3번 30 플러스 10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파이 3파이는 6파이가 되고 6파이와 10파이를 더하면 16파이가 되죠. 그래서 건널비는 16파이 플러스 30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때 밑면의 넓이 구해 놓았죠. 1번이나 2번이 밑면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 3파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한 값 밑넓이 3파이 곱하기 높이 5를 해주면 부채꼴인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파이가 되고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위에 있는 면 1번 넓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면 넓이 2번 그리고 3번 옆에 있는 면의 넓이를 모두 구해서 더해주면 건널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는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5cm가 되니까 5의 제곱을 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360분의 270을 해주면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5파이 곱하기 360분의 270이 되고 약분을 해주면 먼저 10을 약분하고 9로 약분을 하면 9, 3, 27, 9, 4, 36이 되죠. 그러면 4분의 7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도 1번과 같으니까 4분의 7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옆면을 구하기 위해서 가로를 구해야 하는데 가로를 구하려면 먼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먼저 원의 둘레를 알아야 하겠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되는데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니까 원의 둘레는 10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60분의 270을 곱해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0끼리 약분을 해주고 9, 3, 27, 9, 4, 36이 되고 2는 2, 2는 4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5파이가 파이 센티미터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옆면의 가로를 알아보면 5 플러스 5 플러스 2분의 15파이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높이 8을 해주면 옆면의 넓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 플러스 2분의 15파이 곱하기 8이 되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80 플러스 약분해주면 1은 2, 2, 4, 8 곱해주면 6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과 2번과 3번을 다 구했으니까 모두 더해서 건널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75파이 플러스 4분의 75파이 플러스 60파이 플러스 80이 되겠습니다. 4분의 75파이 플러스 4분의 75파이는 4분의 150파이가 되죠. 플러스 60파이를 분모를 4로 통분을 해주면 4분의 240파이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80이 되죠. 그러면 더해주면 4분의 390파이
플러스 80이 되고 약분을 해주면 2는 4가 되고 1은 2, 2구 18, 2호 10이 되어서 건널비 정답은 2분의 195파이 플러스 80 그리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밑면의 넓이는 미리 구해 놓았죠. 1번이나 2번이 밑면의 넓이가 되는데 그것은 4분의 75파이가 되었죠. 곱하기 높이 8을 해주면 부피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4, 1은 4, 4, 2, 8 그리고 75 곱하기 2를 해주면 정답은 150파이가 되고 부피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